자, 보호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용을 못 고치게 만드는 걸 보호라 그래요. 워크시트에 입력한 데이터나 차트의 내용들을 변경할 수 없도록 말 그대로 보호하는 겁니다. 통합 문서의 특정 시트를 보호하는 겁니다. 시트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 보호. 보호 중에 지금 첫 번째 시트 보호인데, 시트 보호라는 거는 뭐다? 특정 시트만 보호하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트는 또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시트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따로따로 보호해줘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엑셀을 실행하셔가지고 자, 검토해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죠? 지금 밑에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3개 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1번에 가서 시트 보호를 걸어야 돼요. 자, 그럼 암호를 봅니다. 암호. 예. 암호는 뭐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안 할게요. 자, 이 내용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키보드로 입력하려고 그러면 입력이 안 된다. 특히 홈탭에 가보시면 보세요. 홈탭에 뭐가 됩니까? 지금요?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요? 글꼴의 형태라든지 이거 아무것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트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트 2번을 쓸 수 있어요. 시트 2번은. 시트 1번만 보호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트 보호 해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보호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고, 시트 보호라고 되어 있는 건 뭐다? 누르면 보호가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상황이 달라요. 예. 자, 리본 메뉴에 검토 탭에 가면은 변경 내용 그룹 안에 시트를 보호할 거냐 하는 거고, 통합문서 보호는 뭐예요? 시트하고 상관없이 통합문서 자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문서 자체를 삭제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자, 시트 보호를 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시트 1번 있잖아요. 시트 1번은 통합문서가 보호가 되어 있는데 얘를 삭제할 수 있나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합문서 보호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삭제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문서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통합문서라는 거는 통합문서라는 자체의 의미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시트 보호라는 건 뭐다? 시트라는 자체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서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조건 지정이 나와 있는데 엑셀 안에는 이렇게, 자, 숫자, 양수를 쓸 수 있고 음수를 쓸 수 있고 0을 쓸 수 있고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글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날짜도 어차피 숫자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고 셀 서식 컨트롤 1번을 눌렀을 때 이 안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 근데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 뭐 여러가지 이런 기호들이 나와요. 여러가지 이런 기호들이 나오는데, 메모장에서 좀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세미콜론이란 기호가 나와요. 세미콜론이란 기호가. 요 세미콜론은 뭐냐면은요, 얘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문자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래요. 음수일 때는 플러스 기호가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래요. 0일 때는 또 이렇게 하래요. 문자일 때는 이렇게 하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별표도 보이고 뭐 밑줄도 보이고 빼기도 보이고 빈칸도 보이고 뭐 복잡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 이렇게
샵 콤마 샵샵샵 세미콜론 빨강 괄호 안에 샵 콤마 샵샵샵 세미콜론 0.00 세미콜론 골뱅이 님 하고 나타났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양수를 썼다면 뭐 이 1200이라고 썼다 그러면 1000, 200 하고 이렇게 나올 테고, 마이너스 1200이라고 쓰면은 빨간색으로 괄호 안에 1,200 하고 찍힐 거고, 0이라고 쓰면 0.00이라고 나올 테고, 홍길동이라고 썼다면 그 자리에다가 홍길동 한 칸 띄고 님 하고 나올 테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0, 세미콜론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셀 서식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셀 서식을 이렇게 3개를 썼어요. 3개. 그러면 여기가 양수라는 거죠. 이 앞에가 양수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양수. 근데 여기 얘는 또 뭐예요? 음수죠. 얘는 0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글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면 뭐가 되냐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셀 서식 값을 엑셀에서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 둘 셋 하고 치면은요,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뭐를 써더라도, 뭐를 어떤 거를 쓰더라도, 뭐 마이너스 어떤 걸 쓰더라도 안 나타나더라. 딴 데는 딴 데는 당연히 나타나죠.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이 자리는 세미콜론 3개를 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 세미콜론 3개를 쓰면 뭐다? 내용을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대신 여기는 나타나죠? 상단에는 나타나요. 네, 수식입력 줄에 나타납니다. 여기 수식입력 줄에 다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셀에만 안 나오는 거죠. 네, 요거. 자, 그러면 샵은 뭐냐? 샵, 샵샵 0 썼단 말이야. 샵, 샵샵샵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샵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지. 샵이라는 의미는 유효 숫자 자릿수만 표시해라. 그러니까 샵 쓰면 세 자리를 보여라 하는 건데, 10이라고 쓰면 10 그대로 나오고 1이라고 쓰면 1 나와라 이거야. 유효 숫자 자릿수만큼 표시하는데, 샵 한 자리를 써놨는데 데이터는 50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5000 보이고, 데이터는 1밖에 한다는데 샵 써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유효 숫자가 1밖에 없으니까 1것만 나와라 이거죠. 그런데 0 쓰면 어떻게 돼? 0. 0은 또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10이라고 썼을 때 0은 유효 숫자지만 그냥 0만 쓰면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특히 100.0000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100.0000 쓰면 얘는 유효 숫자지만 얘는 어떻게 돼?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안 나와. 0만 쓰면 어떻게 돼? 안 나와. 시험 문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셀 서식을 0일 때라도 0을 표시하게끔 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샵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자, 0은 뭐냐면은 0은 무조건 자릿수를 채워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제가 다 바꿔놓을게요. 예. 자, 1이라고 썼어. 1. 여기 10이라고 썼어. 여기 100이라고 썼어. 여기 1000이라고 썼어.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셀 서식을 지정해 주냐면요, 무조건 5자리는 나와라 라고 했어. 5자리는 0 5개를 쓰면 뭐냐, 무조건 5자리는 채워라 이런 얘기예요. 0만 달랑 써도 0001 하고 5자리는 채워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다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쓰면 있는 대로 나오는 거고, 요거만 썼어요. 요거만 달랑. 그래도 무조건 5자리는 채우는 거고, 그 얘기라는 뜻이에요. 예. 0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자릿수를 메꿔라. 무조건 자릿수를 메꿔라. 예.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이거지. 이건 규정이니까 그대로 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물음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건너갈게요. 이거 컴마가 시험에 잘 나와요. 컴마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데이터를 썼는데 데이터가 지금 얼마큼이냐면은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이런 숫자가. 요 숫자를 셀 서식을 어떻게 했냐면 샵, 샵 0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라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샵, 샵이라고는 보통 안 하고요. 샵, 샵 0이라 그래. 왜? 무조건 한 자리는 출력해라. 이거 뭐라고 썼을 테니까. 숫자를 뭐라고 썼을 텐데 만약 0이라고 쓰면 0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만약 여기다가 샵, 샵을 쓰면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어떻게 돼? 0이라고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0은 0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숫자가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이렇게 찍혀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는 1000단위마다 끝에 표시하면 1000분의 1씩 줄어든다. 이게 1000분의 1씩 줄어든다. 문제에서 우리가 나올 거니까는. 예.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문자 서식은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샵을 써야, 골뱅이를 써요. 골뱅이는 뭐냐면은 글자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썼어요. 셀 서식을 골뱅이하고 님을 썼어요. 님자가 한 칸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홍길동 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멋진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멋진하고 나오는 거예요. 홍길동이란 글자 자체를 골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뱅이가 들어가고 한 칸 띄어서 님, 앞에 글자가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고 뒤에 있으면 뒤에 나타나고 한 칸 떨어뜨리면 한 칸 떨어져서 나오고, 이게 골뱅이라는 개념의 문자 서식일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별표라는 거 쓰는 거 있죠? 예. 기호 다음에 있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 채워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별표 빼기라고 쓰면 뭐가 돼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기호 다음엔 특정 문자를 빼기를 다운패드 넣으면 어떻게 될까? 별표 기호 다음에는 특정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하여 채운다. 예전에 이게 있었는데 별표 들어가고 만약에 는 쓰면 이게 이상하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글자를 하나 썼잖아요. 내가 빼기를 하나 딱 썼으면 이 빼기라는 기호가 이렇게 쪼르륵 찍혔으면 좋겠어. 빼기 이렇게 길게 쓰면 길게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넓혀야 되고 좁히면 또 좁혀야 되잖아요. 옛날 버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셀 서식을 뭐를 지정해 주면은 글자 기호만큼 여기 쓴 기호만큼 너비만큼 셀의 너비만큼 알아서 벌어지고 좁혀지는 기능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되네요. 뭐가 예. 시험 문제에서 못 봤던 것 같고요. 날짜는 뭐 헛것날 나오는 기능입니다. YY 예를 올해가 이제 2016년 오늘이 2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셀 서식을 예를 들어서 뭐 YYYY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2016만 나오는 거고, 셀 서식을. 예. 예를 들어서 YY 썼다 그러면 뭐가 된다? 16이라고만 나오는 거고, 뭐 YY 대시 mm 대시 dd라고 쓰면은 뭐가 된다? 16 빼기 0217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하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7은 왜 한 자리를 세팅해? 그래도 두 자리는 나오지. 만약 2월 5일 같으면 2-5라고 나오겠지만은, 연도를 y를 한 자리를 매겨라 그러면 y는 한 자리가 없어요. y는 두 자리 네 자리이고, m은 한 자리 월로 할 거냐 두 자리 월로 할 거냐. 근데 두 자리 한 자리 월이라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자리로 나오지만 10, 11, 12는 두 자리로 나오죠. 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뭐 YYY라든지 DDD라든지 이런 거. M 3개를 쓰면 뭐가 된다? 월을 약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January, February 뭐 이런 식으로, December 이런 식으로 줄여서 MMMM 쓰면 뭐가 된다? 폴네임으로 나오는 거고, D는 요일을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좀 빠진 게 뭐냐면 우리말 요일이 없어요. 우리말 요일은 AAA 3개 하고 AAAA 4개 하고, A 3개는 뭐냐면요, 요일을 우리말로 일부터 토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A 4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말로 표시한다. 그게 좀 여기 빠져 있네요. 자, 60페이지에 보면 맞춤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맞춤. 텍스트 줄바꿈. 데이터의 길이가 긴 경우 너비에 맞게 줄을 맞추어서 하나의 셀에 여러 줄로 표시된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다시 한번 싹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확대를 시켜서 그런 거, 실제 화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글자를 써볼 건데, 안녕하세요, 한 칸 띄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입니다. 되게 글자가 길어요. 그렇죠. 얘를 다 넓히려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얘가 넓어진 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또 좁을 수도 있잖아요. 내용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달랑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너무 좁고 얘는 다 넓어야 되고 불편한 게 생기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서 줄바꿈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줄바꿈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자, 넓으면 넓은 대로 줄이 바뀌는 거고요. 좁으면 좁은 대로 줄이 이렇게 바뀌어요. 워드에서 좌우 여백을 조절을 해주면 그 안에 글이 들어가는 영역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예. 자,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요. 셀에 맞추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글자가 좀 너무 많아서 제가 줄여놓고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의 맞춤을 제가 체크했어요. 셀의 맞춤을 해주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너비를 조절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글자가 작아지죠? 셀의 너비가 넓으면 글자가 그대로 다 사는데, 글자 크기가 다 있는데, 원래 크기로 보면 요건데, 이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 글자가 좀 안 보이죠? 안 보이더라도 다 글자는 있죠. 얘가 넓으면
넓으면 다 있어요. 그 원래 크기 11포인트 그대로 있는데 너비가 좁아지면 어떻게 된다? 글자 크기를 좀 줄여서라도 셀에 다 보이게끔 해라 이거. 아까처럼 뭐 줄을 바꾸게 한다든지 싫어 이런 거 싫고 있는 그대로 보여라 할 때는 셀에 맞춘다 이거지. 그러면 알아서 그 크기가 조절이 되는데 너비가 좁아지면은 셀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집니까?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원래 크기가 이랬는데 이걸 줄이면 너비를 줄이면 글자가 작아져서라도 보이겠다라는 얘기인데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그대로 있어요. 넓어지면은 예를 들어 제가 글자의 크기를 크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줄어들겠지만은 그 너비보다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아까 지정한 크기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너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다. 작아지기만 한다. 셀 병합 먼저 아시죠? 여러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됩니다. 보시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게 방향 세로 쓰기도 가능해요. 세로 쓰기 대각선도 가능하고요. 대각선 글씨도 되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가로 글자도 있고요. 세로 글자도 있고요. 또 글자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 이렇게 이런 글자도 있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서식이라고 하는 거. 자동서식 스타일 우리가 파일을 하나 좀 불러와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양이 좀 많은 걸 볼까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수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판매 금액을 계산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제목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란색을 넣고 뭐 그 다음에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여기를 좀 다르게 해볼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 명령에 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서 기타 명령에 가서 리본면에 없는 명령 중에 자동서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서식. 이 자동서식이라는 기능을 불러와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요. 이 자동서식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가 나와서 선택을 해주면 뭐 된다? 자동서식을 눌러주면은 색깔이 변하면서 알아서 움직이죠.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썸을 써볼게요. 썸을 쓸 게 없구나. 썸이라고 쳤다고 치고 이거 하나만 한번 합을 구해보죠. 뭐. 그럼 여기는 데이터하고 여기는 공식이 들어갔죠. 자, 이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기능을 넣을 거예요. 지그재그로 하는 기능이요.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약간 음영은 처리가 돼서 지그재그로 나오죠.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서식에 가면 아까 보셨던 것 중에 그 옆에 거 이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여기 그게 잘 안 나타났네. 아까처럼 이렇게 음영으로 해가지고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한 데이터는 그대로 나와 있고 원 데이터는 원폭 들어가게끔 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꾸미기 전 상태로. 얘를 꾸미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전 상태라기보다는 꾸미지 않은 상태로 하는 거죠. 꾸미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목록형을 넣어주면은요, 이렇게 줄이 지그재그 들어가요. 편해요.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다가 어느 날 얘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그리고 2007 버전서부터는 자동 서식이라는 게 메뉴판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집어넣고 쓰는 방법으로 이제 기능이 옮겨간 거예요. 봤더니 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셀 스타일. 여기에 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는 셀 스타일을 뭐 이렇게 강조색으로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되게 편해진 거야. 자동 서식을 굳이 안 하고도. 그래서 지금은 자동 서식을 잘 안 써요. 우리 시험에서도 자동 서식에 대한 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기본 메뉴만 써라 이거지. 그리고 우리 카메라 기능 해보셨었죠? 카메라 기능이요. 카메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 카메라 기능에서 착각 찍었었잖아요. 찍어서 가져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복사 누르고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면은 별도로 그림이 하나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없는 기능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는 시험에서 잘 안 하더라 이거지. 스타일이라는 거 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조건부 서식은 우리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블럭을 이렇게, 이거 아니고 여기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예, 뭐 상품 코드가 뭐 30 이상이라면 뭐 빨갛게 보여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이 뭐냐면 이 상품 코드 판매 수량을 가지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얘가 15 이상이면은 뭐 전체가 붉은색으로 빨갛게 나타나게 해라 뭐 이런 거 우리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5 이상이면 나타나게끔 하는 거.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조건을 두 개를 써준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따진다면 판매 수량이 15 이상이면은 빨간색 보이고 20 이상이면 노랗게 보여라 이러면 27 같은 경우는 15 이상도 되고 20 이상도 되잖아요. 15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라 그랬는데 20 이상이면 노랗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17 같으면 15 이상이니까 빨갛게 나오지만 27 같은 경우에는 15도 이상 되고 20도 이상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와야 된다? 무슨 색깔이 나타난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먼저 해라 이거지. 우선순위가 높은 거.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예요? 나중에 한 거. 처음에 15 이상 빨갛게 20 이상 노랗게 그리고 20 이상 노랗게가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은 규칙관리에 들어가면 수식이 하나지만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세규칙에 가서 수식 판매 수량이 20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서 노랗게 보여라 그러면 얘만 노래지잖아요. 그렇죠? 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규칙관리 중에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리면 빨간색이 15 이상이면 빨간색이고 20 이상 빨간색이 노란색인데 23 같으면 20도 이상이지만 1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우선으로 따져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방금 전에 했던 20 이상이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 없는 의미다. 필요 없지 이거는. 그래서 수식을 우선순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제 얘가 20 이상이면 노란 거니까 23은 노란색에 나오겠지. 그 우선순위가 높다는 개념은 뭐다? 나중에 처리한 거. 근데 그 우선순위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문제에서 또 풀어보면 되니까는요. 자, 수식. 엑셀에서는 더하기나 빼기, 등호, 는이라고 시작하는데 만약에
빼기라고 해서 5 더하기 3 쓰면 뭐냐면 빼기 5 더하기 3은 는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더해라. 빼기 5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더해라.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큰 따옴표 묶는 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연산자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가감승제 연산자 먼저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 연산자는 뭡니까? 이게 비교 연산자예요. 는 5가 4보다 크니? 오케이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5가 4하고 같으니? 그러면 아닙니다. 이런 거고. 5하고 4하고 다르냐? 물어보면은 네 트루 참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건 다르다라는 연산자예요. 네.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비교했으니까 결과가 뭐야? 참 아니면 거짓이지. 텍스 연산자는 결합 연산자라고 합니다. 결합 연산자. 예. 참조 연산자도 있어요. 참조 연산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는 썸 이렇게 해볼 거예요. 는 썸 괄호 열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이렇게. 자, 색깔을 그려 드릴게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 썸 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했어요. 제가. 특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요? 겹쳤죠? 근데 는 썸 괄호 열고 이렇게 가로하고 컴마 이렇게 세로를 하면 이쪽에 가로하고 이쪽에 세로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은 두 번 반복되겠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을 더해라 이거지. 이때 컴마를 쓰는 건 뭐다? 여기와 저기 이런 거고, 콜론은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콜론을 쓰면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계산해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참조해라. 이런 얘기예요. 쉼표는 뭐다? 여기와 저기를 해라 이거죠. 근데 이건 뭘까요? 는 썸 괄호 열고 잘 보세요. 이 노란색 하고요. 가로하고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고 세로 했어요. 여기 A라는 영역이 있어요. 가로로. 근데 또 세로라는 영역도 지금 지정을 했는데 이 여기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쓰고 한 칸 띄워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교차점. 아까 그 가로하고 이 세로의 교차점을 제가 녹색으로 칠했잖아요. 이 녹색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 빈칸을 띄워놨단 말이에요. 빈칸을 띄워놓은 건 무슨 의미다?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교차 영역을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카운트를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영역과 B 영역의 교차 영역이 카운트, 숫자가 몇 개 들어있니 이런 거지. 콜론은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컴마는 뭐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왼쪽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른쪽 거. A 또는 A 그리고 B. 따로따로. 쉼표는 여기와 저기. 근데 공백.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공통 영역. 우리 실기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네, 근데 이제 필기시험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는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셀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달러 찍는 거예요. 달러. F4번 키 눌러서 달러 찍는 거. 어떨 때 달러 찍어요?
우리가 어떤 거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어떤 거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냥 자동 채우기 누르면 똑같이 자동 채우기 합계가 들어가요. 그런데 특정 비용은 무조건 더해서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하고 얘를 더한다, 뭐하고 얘를 더한다 이거지. 이렇게 얘를 항상 얘만을 더해줘야 돼. 그러면 B의 11번째 셀이라는 얘를 항상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랭크 함수를 한다든지 VLOOKUP, HLOOKUP 함수 할 때도 우리 F4번키 누르는 거 있었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절대 참조라 그래요.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 다른 셀을 참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른 셀을 참조하는 방법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에서도 나오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보시면 는 해서 얘를 가리켜요. G의 26번째 100이라고 써있는 걸 가리켜라 이거죠. 그럼 이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5를 더해라 그러면 105가 되겠죠.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는 해가지고 다른 시트 거를 선택해서 다른 시트 기출01이라는 시트에 있는 C의 3번째 셀을 가져와라. 거기다가 100을 더할 거래. 100을 원래 값이 12였나봐 100 더하니까는 112가 나왔어요. 이때 느낌표가 찍혔어요. 느낌표는 뭐다? 느낌표는 뭐다? 다른 시트에 있는 거를 참조해 왔다. 그런데 이 기출01이라는 시트가 있잖아요. 기출01이라는 시트의 이름이 알고 봤더니 기출하고 한 칸 띄고 01이래. 시트 이름이 기출하고 한 칸 띄고 01이래.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헛다운표가 들어간다. 헛다운표가. 시트 이름에 한글이나 영문이나 다른 게 아닌 외에 다른 것, 즉 빈칸이 들어가 있을 때는 뭐다? 이때는 따옴표가 들어간다. 헛따옴표가. 작은 따옴표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다른 파일에 있는, 다른 통합문서에 있는 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볼까요? 는 해가지고 다른 워크시트, 무작정 따라기라는 시트에 있는 100만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섹션 14 문제점 XLS M이라는 대괄호, 양쪽에 대괄호 들어갔죠? 그 파일에 있는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느낌표 시트에 있는 B의 2번째 셀. 그러니까 대괄호는 뭐다? 다른 통합문서,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올 때 쓰는 게 대괄호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시트 4라고 하는 곳에 있는 B의 6번째 셀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콧따옴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요. 자, F4번 키는 뭐다? 달러 표시가 들어가게 나가게 하는 거죠. 예. 자, 절대 참조. 처음에는 달러 양쪽에, 그 다음에 달러가 오른쪽, 그 다음에 달러가 왼쪽, 그 다음에 뭐야, 안 달러. 달러 표시 안 나게끔 하는 거죠. F4번 키 누르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달러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셀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느 기능키를 눌러야 되나요? F1, F2, F3, F4 이렇게. F4번 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 내면은 출제위원이 욕먹을 거예요. 아주 대놓고 문제를 맞추라고 주네 하고 욕해가겠지 출제위원들. 시험 수검자들은 땡큐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들은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오류 메시지가. 근데 하여튼 샵이라고 나오면 오류 메시지예요. 샵이라고 나타나면 오류 메시지인데, 이때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샵은 뭐냐면은 샵이라고 하는 건 자릿수가 부족하다. 이게 자릿수가. 그러니까 샵이 5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출력할 숫자가 너무 큰데 현재 5자리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샵이 만약에 10개가 나오면 뭐야? 이 숫자는 너무 커서 10개 자릿수 갖고는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iv 00 이거는 0으로 나누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자주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이름 정의. 우리 이름 정의 기억나시죠? 이름을 정의할 때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거나 밑줄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에서도 똑같이 이름 상자랑 동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크로 이름을 질 때는 밑줄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고 밑줄로 시작할 수는 없더라고. 매크로에서는. 뒤에 매크로에서 뽑으면 또 나올 테고요. 자, 공백 포함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함수들인데, 함수들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하면 되니까는. 근데 우리가 안 풀어봤던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안 풀어봤어요. 메디안과 모드. 이거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 분산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들어요. 말뜻이 통계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값이라는 말은 중간값.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뭐 이렇게 는 모드 메디안이죠. 메디안. 메디안 가로 열고 1 3 7 6 2.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1 2 3 6 7 5개라는 얘기잖아요. 순서를 나열했을 때 이때 중간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3이지 뭐. 3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다? 이거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디안에서 1 2 3 4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거지. 순서도 나는 1, 2, 3, 4인데 짝수개일 때는 여기 사이 2와 3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2.5가 돼요. 홀수개인 경우에는 가운데가 딱 맞아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짝수개가 되면은 이렇게 사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의 산술 평균을 해줘요. 알아서. 그것이 메디안이라는 거예요. 모드는 뭐냐면, 자, 다음 수에서 모드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모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빈값이라고 되어 있죠.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한 값, 최빈값.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이런 얘기인데, 가장 많이 발생한 수가 뭐냐 이거죠. 지금 문제 화면에 1이 지금 여기 6번이나 나와 있어. 1이 2는 2번, 3은 2번 나왔는데 1이 지금 6번 나왔죠. 그럼 얘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지 뭐. 이때 모델은 1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정도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아까 문제 함수 중에 여기 있네. 여기 수학 함수 중에 보면은 SQRT 같은 거 있어요. INT는 뭐예요? INT.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INT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는 INT는 얼마냐면은요, 얘는 2고요. 는 INT 마이너스 2.5는요, 이건 마이너스 3이에요. 2.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 2죠. 2를 넘으면 3이죠. 정수는 부호가 없는 수가 정수니까는 2.5를 넘으면 3이 돼버리니까 넘기 전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5를 넘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넘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도 있어요. 트렁크 2.5 트렁크 마이너스 2.5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얘들은 뭐냐면은 무조건 소수점열을 잘라버려요.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열을 무조건 잘라버려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거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 나머지 뭐 텍스트 함수라든지 날짜 시간 함수라든지 논리 함수라든지 이런 거 찾기 참조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되고요. 예, 109번째 나오는 차트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자, 차트라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차트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보여주느냐 이거지. 차트의 특징이 뭐냐. 차트는 워크시트에 나타난 데이터를 막대기라든지 선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또는 그 날씨 온도에 따라서 음료수의 판매량 이런 것들을 갖고 비교해 보니까는 상호관계, 추세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더라 이거지. 좋더라. 그래서 차트를 하더라 이거예요. 차트하는 이유는 달랑 그거 하나예요. 차트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다 이거지. 예. 자, 차트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면 차트를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원본이 바뀌면 차트의 모양도 바뀝니다. 원본의 데이터 값을 20에서 50으로 바꾸면 차트도 자동으로 20에서 50으로 바뀝니다. 2차원, 3차원 차트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별도로 출력하는 차트도 있지만, 워크시트에 붙어서 같이 나오는 차트도 있지만, 차트 시트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렇게 지금 데이터를 잡고요. 요렇게 데이터를 잡고 삽입해 가서 차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는 보기가 싫어. 그래서 차트 이동을 눌러가지고 별도로 새로운 시트, 차트 시트로 출력을 해주면 별도로 차트 시트만 따로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네. 이렇게. 이거는 워크시트고요. 이건 워크시트고 얘는 차트 시트라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 차트는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2차원 세로 막대, 2차원 묶음 세로 막대형이 기본 차트입니다. 이때 차트 안에 나타나는 제목, 항목들이 이름들이 있어요.
갑축은 어디고, 차트 제목은 어디고, 눈금선은 어디고, 가로 항목축은 어디고, 세로 항목축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범례는 어디고, 추세선은 어디고, 이런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묻기도 합니다. 잘 보셔야 좋아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시면 113번째 틀 고정 나올 겁니다. 그 전에 그 왼쪽에 보시면 용도별 차트의 종류라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용도별 차트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용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이중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방사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도넛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뭐 거품형은 어떤 경우에 쓰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이론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 이거죠. 각각의 차트의 특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이제 틀 고정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틀 고정은 양이 많을 때,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줄이나 칸을 고정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화면용이에요. 근데 창 나누기는 뭐냐면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윗줄에 있는 10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하고 5000번째 줄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보고 싶을 때,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쓰는 게 창 나누기예요. 창 나누기는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나서 창 나누기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쇄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화면에서만 적용이 돼요. 여러 개 통합 문서를 열어놓고 나서 얘를 가로나 세로나 이런 식으로 볼 때 이게 창 정렬입니다. 창 정렬. 지금 제가 창을 두 개를 열어놨어요. 섹션 14번 시트, 섹션 14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섹션 06번 문제하고 지금 두 개를 열어놨는데, 자, 이거를 보기에 가서 모두 정렬, 세로. 그 왼쪽에는 섹션 06번, 오른쪽에 섹션 14번, 이렇게 두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정렬을 만약에 바둑판 시간 어떻게 된다? 바둑판 시간 뭐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계단 시간 이렇게 되죠? 위에 따로, 따로 보이는 거라서, 주로 이제 정렬할 때는 뭐 세로를 본다든지. 가로를 보면은 위아래로 자르는 거잖아요. 위아래로 자르는 거라서 불편하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가로가 넓으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로로 나눠서 보셔야죠. 좌우로. 만약에 얘가 4개야, 4개. 이럴 때 바둑판식을 하게 되면 동서남북 4개로 잘라요. 위아래로. 근데 세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냥 옆으로 4개가 잘리는 거죠. 옆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페이지 설정은 인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인쇄할 때. 인쇄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때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인쇄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좀 우리가 준비할게요. 오늘 이제 인쇄 작업 할 거죠? 인쇄 작업. 그래프 작업이요. 그래프 작업.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중간 넘어간 부분은 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할 거니까 그래서 넘긴 겁니까?
어느 거요? 지금 설명 아, 설명하다 중간중간에 뺀 거요? 네, 네. 그거는 문제지에서 나오니까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면 제가 양은 많은데 설명을 다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뒤에 가서 하려고요. 자, 지난 시간에 결석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순서를 모아놓은 거예요. 예, 뭐냐면은 작업의 순서를 묶어놓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하래요.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뒤에 13번째 셀로 13번째 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일단 일로 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 즉 여기 와서 평균 계산한 거를 옆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훑어가지고 옆에까지 오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T 13번째로 오세요. 두 번째 평균 계산하세요. 세 번째 자동 채우기 하세요. 매번 첫 번째 D 13번째로 오세요. 두 번째 평균 계산하세요. 세 번째 자동 채우기 하세요. 매번 또 그러니까는 뭐라냐,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해자 이거지. 그럼 평균 그러면 착 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매번 세 가지를 말하지 말고 이 세 가지의 묶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이거를 뭐로 부르자?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리자 이거 이름을. 순서들에 묶어놓은 거를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 웃는 얼굴이 있고 육각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을 클릭을 하면 평균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거냐, 그 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하고 나서 도형을 그리고 연결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먼저 평균의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놔. 그래 놓고 나서 도형 그려, 웃는 얼굴. 그리고 거기다 연결해. 이래도 돼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안 해놓고 도형을 그리면서 아예 거기다 매크로를 지정을 해버리자 이거지. 책은 그렇게 해놨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매크로 계산하는 거를 먼저부터 해볼게요. 개발 도구란 탭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발 도구란 탭이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엑셀 옵션에 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를 해 주셔야 돼. 자, 리본 메뉴가 없어. 여기에 개발 도구 탭이 없으면 오피스 한 줄에 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불러내 주면은 이렇게 여기에 뜬다 이거지. 이렇게 뜬다. 그 다음에 엑셀 2010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약간 다른데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없어요. 메뉴판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구비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 가서 개발 도구라는 거를 열어주느냐 이거지. 여기. 원래는 없었는데 파일에 가서 옵션을 눌러가지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걸 지정을 해주면은 개발 도구가 그때 뜬다 이거죠. 이게 약간은 어차피 우리 시험장에 가면은
2007이니까 그런 거고, 댁에서 연습하실 때는 개발 도구라는 걸 불러내시면 하면 된다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다? 평균. 이때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 매크로나 평균이란 매크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D 13번째를 간다. 그리고 는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이것들의 평균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평균이 구해졌으면 얘를 자동 체크해서 옆으로 간다. 요대로 두셔도 되고 요대로 두셔도 되고 그냥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딴 데다. 자, 13번째 셀로 이동했고 평균 계산했고 자동 체크했어요. 그러면 기록 중지. 기록 중지를 하시면은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매크로 목록에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탁하니 답이 나와요. 자,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평균을 매크로 실행시키면 탁하니 답이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라 매크로에 가서 이걸 매번 실행하기 귀찮으니까는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클릭해 가지고 G의 세 번째 네 번째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딱 셀이 정확히 그려져요. Alt키 ALT키 누르고 마우스로 들어가면은 그 셀의 크기만큼 딱 그려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이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평균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이제 웃는 얼굴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하자. 이때 평균 매크로를 지정하자 이거죠. 이렇게. 또 이제는 클릭하면 탁 하고 평균이 나오더라 이거죠. 해보셨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도형을 먼저 그리고 거기다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은 그렇게 후자로.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얘들을 이렇게 쉼표살 찍어주는 거래요. 이렇게 쉼표살 찍어주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블럭을 잡고요. 쉼표살을 딱 찍어주겠죠? 찍지는 말고 찍었다고 치면 되는 거죠. 예. 그 매크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 그리고 G의 6번과 7번인가요? G 6번과 7번에다가 그리고 쉼표라고 쓰래요. 쉼표라고 쓰래요. 그 쉼표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 딴 데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쉼표를 클릭하면은 이 매크로가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와서 쉼표가 딱 찍히게끔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쉼표에다가 이 육각형 도형에다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지정. 자, 쉼표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되는데 쉼표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라 그랬는데 쉼표라는 매크로가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록 버튼 눌러서 제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쉼표라는 매크로를 이름을 쓰고 기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쉼표란 매크로 만들 거니 오케이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때 가격들을 블록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 밑에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기록 중지. 꼭 이거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돼요. 항상. 좀 끝났어요. 그럼 아까는 여기에 지금 쉼표가 안 찍혔었는데 쉼표 셀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클릭하면 도형을 탁 하고 쉼표 셀 찍히더라 이거지. 네. 자, 열기 눌러서 16번째 차트를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차트를 새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차트가 있는데 고쳐라 이런 거예요. 근데 고치는 문제도 또 두 가지예요. 없는 거를 집어넣어라. 또 하나는 있는 거를 빼라.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배워볼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에 첫 번째로 해보는 거는 없는데 넣어라 이거죠. 새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품명 그리고 불량률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블럭 잡아서 얘들 이렇게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을 블럭을 잡아서 얘를 가지고 차트로 만들래요. 그러니까 첫째 범위를 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품명 마우스로 드래그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량률 생산 비용을 쭉 블럭을 잡는데 이때 제일 위에 있는 제목 항목 이름들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알맹이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세로 막대형이냐 꺾은 선형이냐 뭐 이거 따지는 건데 간혹 시험에 보면 원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형. 그때는 원형을 하면 돼요. 원형 중에 이제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렇게 따지면 되고 세로 막대냐 꺾은 선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있는데 우리 책을 보시면 168쪽 밑에를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요. 노란색으로 된 꺾은 선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세로 막대를 선택해서 꺾은 선으로 변형을 할 거냐 꺾은 선을 선택하고 세로 막대형을 변형할 거냐 하는 건데 책에는 꺾은 선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막대를 하셔도 되고 뭐 꺾은 선을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책대로 한다면 꺾은 선형을 선택할 거고요. 그럼 꺾은 선 종류에는 네 번째 보이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라고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있는 꺾은 선들은 점점점점 표식이 없어요. 표식이 있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처음에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이거 세로 막대 이거를 선택해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꺾은 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책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1번에) 나와 있는 품명하고 불량률 생산 비용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범위는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 종류는 밑에 있는 결과를 보고 하라고 써 있으니까 꺾은 선을 해야 될지 막대를 해야 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판단하는 건데 어차피 얘를 또 가공을 해야 될 거니까는. 자, 그 다음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생산비용. 빨간 건지 파란 건지 생산비용이라고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빨간 선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계열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계열서식. 저 상단에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 계열 선택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1번입니다. 우리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그리고 보조축. 보조축으로 하라고 써있죠, 책에서요. 그리고 얘를 닫으셔도 되고요, 그냥 옆에다 이렇게 치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제가 마우스로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은 어디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어요. 그렇죠? 어디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지? 달라지기 때문에 닫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또 불러오셔도 되니까는 옆으로 치워 놓으셔도 되고. 자, 1번과 2번은 했어요. 그렇죠? 3번. 자,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보기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서 끝이 나지만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더 추가돼서 나올 거예요. 위에 확인하셨습니까? 이때 차트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차트의 제목을 선택할 거예요. 차트의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축 제목을 클릭해서 세로 축에 세로 제목, 세로 축 제목에 가서 세로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면 보조 세로 축에 가서 축 제목 세로 제목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서 했다? 여기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 차트 제목이 여기 하나 생성됐고요. 그다음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축 제목이라는 게 떠요. 축 제목. 근데 이 왼쪽을 우리는 기본 축, 다른 말로 주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보조축. 그런데 이 축의 제목을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의 축 제목이 보일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분량률, 이쪽에는 뭐 생산 비용하고 써 있잖아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분량률, 이쪽에는 생산 비용, 써보셨습니까? 차트 제목도 고쳐보시면 되고요. 자, 3번까지 했어요. 그렇죠? 4번. 자, 차트 자체를 잘 보세요. 이 차트 앞부분이 있을까? 앞부분. 제일 앞부분에 모서리 부분을 움직이면 차트의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 이 차트가 보이는 겉허연 부분, 얘를 움직이면 차트가 이동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거냐면은 A 13번째로 끌고 가실 건데요. Alt키 누르고 끌고 가시면 딱 정확히 끌고 갈 겁니다. F의 28번째까지. 예.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 끊어주면서 움직여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4번까지가 되면은 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차트 종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아직 못 맞췄어요. 오른쪽에는 지금 파란색이 불량률이고요. 빨간색이 지금 생산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지에. 근데 우리 파란색은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꺾은 선으로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얘를 바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 상단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불량률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막대를 저 꺾은 선을 클릭하고 차트 도구에 디자인 가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오른쪽 버튼 눌러서도 돼요. 자, 메뉴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세로 막대 첫 번째 거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1번 어떻게 했다?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때 우리는 꺾은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생산 비용을 보조축으로 넘겼고 불량률을 막대 그래프로 바꾸는 작업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목 넣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그 다음에 보조 축 제목 두 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정확하게 크기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거기까지가 4번인데 이제 5번서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 겁니다. 굴림 크기는 14 기본은 굵게 되어 있고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14 굴림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쓰고 엔터 14라고 쓰고 엔터 또는 목록에서 하나 고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조 세로 갑축에 보시면 500만서 0서부터 2500만까지 지금 이렇게 500만 단위로 움직일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얘를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게끔 보여주고요. 0서부터 3000만까지 가고 주 단위는 1000만 단위로 가래요. 그러면 이 숫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우리 컴퓨터는 컨트롤 1번 누르면 서식이 뜨니까 자 이때 이렇게 할 겁니다. 먼저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릿수가 2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범주에 가면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직접 뭐 샵 콤마 샵 0 쓰셔도 돼요. 그래서 추가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바꿔놓으면은 되죠. 그리고 축 옵션에 오시면 됩니다. 표시 형식 그룹에 와서
숫자 영역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데 소수점이야 자릿수는 없다고 해서 0이라고 쓰시고 축 옵션을 오시면은 왼쪽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좌우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산비용이라고 하는 값이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콩콩콩 찍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 옵션에 보면은 최소는 얼마다? 0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최대값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자동을 고정으로 바꾸시고요. 2.5 곱하기 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30000000 이렇게 3000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단위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걸 고정으로 바꾸시고요. 거기도 나와 있는 숫자를 10000000 이제 숫자를 딱 쓰고 바로 변경이 안 됐죠? 이때 고정이라는 글자 영역을 여기를 한번 다시 눌러주면은 1000만이라고 썼잖아요. 1000만이라고 쓰고 나서 고정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범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범례. 이 범례라는 영역을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 얘를 클릭하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범례. 저 레이아웃에 가셔서 저 상단의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범례라는 곳에 범례. 얘가 본래는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이 범례에 가서 오른쪽에 있던 범례인데 이 범례를 아래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를 클릭하고 나서요. 저 상단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 여기 지금 범례를 클릭하는 순간 범례 서식이라고 뜰 겁니다. 대화 상자도 떠 있어요. 이때 여기 보시면 돼요. 지금 테두리 색깔, 테두리 스타일, 채우기, 그림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테두리 스타일에 들어가서 테두리 색에 가서 실선 그 다음에 실선의 색깔은 요 자동 밑에 있는 색깔을 클릭하셔가지고 표준색 계열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 그 밑에 있는 불량률 생산비용이라는 이 글자가 파란색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상단에 있는 홈 탭에 가서 글꼴의 크기나 모양은 다 홈 탭에 있는 글꼴에서 하는 겁니다. 대화상자에는 안 나타나요. 여기서는 무슨 궁서 열셋이 없을 테니까 13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자, 궁서 열셋, 그리고 가가가 첫 번째. 가가가 처음에 굵게, 그 다음에 기울이고, 그 다음에 밑줄 치는 거니까는 처음에 있는 굵게를 눌러주시면 굵은 글자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불량률 데이터가 있어요. 불량률 데이터가 어떤 겁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불량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량률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보세요. 꺾은 선 빨간색을 클릭하면 또 빨간색이 다 콩콩콩 선택이 되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 6개 중에 아무거나를 클릭하면은
6개가 다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레이블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막대 그래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 하셔도 됩니다.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자동으로 위에 올라가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레이블의 위치를 축에 가깝게 하는 경우도 나올 테고 안쪽 끝에 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끝에 같으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누르면 되는데, 레이블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위치를 바깥쪽 끝에 아주 바로 그냥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숫자가 보이는 몇 프로 보이잖아요. 그게 레이블인데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블 서식이라는 대화 상태로 또 바뀔 겁니다. 여기서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뭐 가운데, 바깥쪽 끝에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메뉴판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하기 나름이에요. 자, 9번 꺾은 선 그래프인가요? 생산비용이라는 건 빨간색으로 된 꺾은 선을 클릭하고 나서 이 계열 서식에 가면은 선 스타일에 가시면은 너비는 4포인트, 완만한 선, 너비는 4포인트인데 사실은 완만한 선은 좀 이따 해볼게요. 4포인트 지정하시고 선색에 와서 색깔을 주황 다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 그러니까 선색 따로 있고요. 색깔 선 스타일에 가서 굵기 및 꼬불꼬불하게 할 거냐 이거지, 삐죽삐죽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이건데, 우리 문제에서 보니까 약간 부드럽게 하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4포인트 완만한 선을 미리 지정했잖아요. 여기는 기능 완만하게 표시한다는 거는 선 스타일에 있고 색깔은 선색에 있으니까는 보시고 하나씩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하는 김에 다 하고 넘어가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자체를 클릭하세요. 차트 영역 자체를 선택을 하고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그림자 테두리에 그림자를 넣는데, 테두리 색깔이나 스타일이 아니고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다른 애들은 안쪽은 안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오프셋이라고 나와요. 안쪽은 안쪽 대각선이라고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나오고요, 오프셋 대각선 이렇게 떠요. 이게 좀 달라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있는 항목입니다. 즉 4사분면 기준, 4사분면 방향 쪽으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1사분면에서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를 내리치는 게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예요. 이걸 눌러주면은, 자 보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가 들어갔죠? 여기 그림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그림자 가서 요거 바꾸셨으면은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요거 둥글게 된 거예요. 요거 둥글게 됐어요. 예,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글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뭐 닫으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닫지 마시고 여기 최고 불량률이라는 글자를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삽입 도형 저 밑에 설명선에 가면 설명선 2 왼쪽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 걔가 설명선 2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쓰세요. 최고 불량률 라고 쓰세요. 최고 불량률이라고 쓰시고 글꼴은 홈에 가서 굴림 글꼴 색깔은 여기 있죠. 글꼴 색깔은 자동 검은거 글꼴에 가서 글꼴의 형태하고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선색은 이 도형 서식에 가시면 선색이 있어요. 선색에 가서 뭐 하래요? 검정 텍스트일 시커먼 거 너비는 선 스타일에 가서 얘를 1포인트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1포인트 채우기 색깔은 뭐다? 채우기 색깔은 색깔에 가서 흰색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는 어떻게 하래요? 텍스트 상자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 자동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자동 크기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자동 크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을 이 노란 조절점들이 보이거든요. 노란 조절점을 어디에 파란 막대기 안에다가 쑥 밀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노란 조절점들이 나오는데 끝에 모서리 그 조절점을 이용해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 중간에다 이렇게 쭉 끌고 오시면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169쪽에) 지금 따라하기 순서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돌려볼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뭐 했냐면은 블럭을 설정했어요. 블럭을 컨트롤 처음에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 또 드래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삽입에 가서 뭐 꺾은 선을 하든 막대 그래프를 하든 했어요. 그때 이제 차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만들어진 차트를 가지고 이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 중에 생산비용이라는 거를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서식 부르는 건 무조건 컨트롤 1이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로 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보조축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조축을.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 불량률이라는 것은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파란색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했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상단에 있는 디자인 도구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해서 세로 막대 첫 번째 거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요?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 넣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보조 세로축,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순서대로 본다면은 제목을 고치고 제목의 크기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은 크기 제목만 쓰고 나서 크기는 바꾸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lt키 눌러서 얘를 Alt키 눌러서 끌고 가는데 173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Alt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에 딱 정확히 맞추어질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차트의 크기를 바꿀 때 크기를 정할 때도 하지만 도형을 그릴 때도 쓰고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은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딱 움직여지더라 이거지. 이동이라든지 크기 변경이라든지 다 Alt키 누르고 움직여준다.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에서 말한 대로 차트 제목에 서식 지정했었어요. 그 다음에 축서식은 어떻게 했어요? 이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가자 그랬는데 그냥 뭐 컨트롤 1번 누르면 축서식 뜨고요. 이 책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1000만 3000만 1000만 바꿔 쓰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176쪽에 보시면은 표시 형식에 가서 뭐 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소점이야 0이라고 쓰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축 옵션에 와서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꿔서 3000만 주 단위를 고정으로 와서 1000만 하고 고쳤잖아요. 책에서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범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범례 얘를 아래쪽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착 펼쳐지더라 이거지.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서 바꿨고 이제 색깔 뭐 파란색으로 하시오 무슨 글꼴로 하시오.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 범례다가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위에 보면 그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뜨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정했는데 우리는 홈에 가서 여기서 했었죠. 여기서 글꼴 바꾸고 궁서로 바꾸고 뭐 진하게 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크기도 바꾸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도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막대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했었죠. 레이블 추가하니까 위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레이블 추가하니까 위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안 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착 진행이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계열 서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주황색 바꾸는 거 있었죠? 주황색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25에서 4로 크기, 4포인트로 크기 바꾸는 거 했었고, 완만하게 하는 거 했었죠? 완만하게 하는 거. 그 180페이지에 23번까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완만한 선 클릭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요.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눌렀죠? 181페이지 10번 빨간색 큰 10번에 보면은 1번 오른쪽 딸깍 2번 딸깍 이렇게 써있는 곳에 보면 차트 영역 서식 즉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뭐를 메뉴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에서 불러오면 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왜 컨트롤 1번 누르는 거를 명확히 안 해놨는지 몰라. 컨트롤 1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82페이지 보면 그림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생산 비용에서 제목 쓰는 거 있었어요. 예. 창 스타일은 크기는 얼마고
뭐 자동 크기로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기출공 1번 한번 볼게요. 기출공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컴퓨터 개론 성적 일람표라고 하는 이 시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얘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출력을 해줬다. 이거 별도로 내가 따로 출력을 해줬어요. 차트를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모르고 지웠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만들어 그 0점 처리하겠다. 있는 거 가지고 꾸며라. 있는 거 가지고. 볼게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 출석 점수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 것만 그래프에 추가하래요. 그러면 지금은 남, 여, 남녀 이렇게 제가 블럭을 잡아보니까 출석 점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8, 13개 남자 거 먼저 잡았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남자 9.8점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5.5점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린다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없던 계열의 요소를 추가했어요. 그렇죠? 이거 쉬워요. 이거 쉽다고. 자, 이렇게 차트의 범위를 수정했어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제목이 없대요. 그렇죠? 2번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제목 쓰세요. 남학생 빼먹구나.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이렇게 쓰래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나서 굴림체 굴림도 아니고 굴림체래요. 굴림체 저기 굵게라고 되어 있는 걸 다시 클릭해야 보통이 돼요. 굵게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가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얘를 다시 클릭하면 안 굴림 안 굵음 그러니까는 뭐다 얘는 굵지 않은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13 13이라는 숫자 크기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13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여기 있어요. 페인트통 여기 가서 파랑 자,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고 0서부터 40까지 되는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이때 최대값이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놓고 얼마? 50 그 고정이라는 글자를 다시 클릭하면 50으로 변할 겁니다. 아까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고정으로 고쳐놓고 50을 쓰시면은 50이란 그래프까지 보이게 될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빨간색 기말 점수를 가지고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기말 점수는 어디냐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정국의 빨간 거를 클릭해 보세요. 강정국의 빨간 거를 클릭하시면은 기말 점수가 다 선택이 된 거고요. 이때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기말 점수만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저 상단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어디? 안쪽 끝에? 안쪽 끝에?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8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강정국이 나오던 뭐 기말이라는 글자가 나오던 뭐가 나와야 되는데 38이라고 달랑 떴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꿔야 되는데 38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클릭하면 강정국의 38만 클릭한 게 아니라 도작이라는 사람, 이용실이라는 사람부터 장승목이라는 사람이 6명이 있었잖아요. 그 6명의 레이블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선택하면 6명의 레이블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클릭하면 뭐가 된다? 강정국 것만 선택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값이 아니라 뭐예요? 항목이죠? 값은 빼주면 돼요. 항목 이름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항목 이름만.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제가 뭐 축에 가깝게 뭐 또는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면은요 다 나와요. 그렇죠? 제가 레이블에 가서 차트 자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블에 가서 명령을 걸면은 모든 요소 값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빨간색만 선택했잖아요. 빨간색만 선택하고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은요 빨간색은 다 나와요. 근데 빨간색 선택한 상태에서 강정국이라는 사람 걸 다시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빨간색 계열, 즉 기말 점수를만 따로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레이블을 넣어줬는데 이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레이블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그 레이블 것만, 그 사람에 대한 레이블 것만 따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값이 아니라 뭐다? 항목 이름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얘가 바깥쪽 끝에가 아니라 안쪽 끝이기 때문에 안쪽 끝에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나 녹색 막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계열 겹치기라는 말이 나와요. 간격 너비라는 말도 나오는데 책에서는 계열 겹치기를 얼마로 하래요? 50. 간격 너비는 얼마? 100. 계열 겹치기를 50을 했어요. 계열 겹치기 50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막대 그래프끼리, 막대 그래프 3개 나오잖아요. 중간 뭐 기말 그 다음에 출석,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얘들이 반씩 겹친 거예요. 50%씩 겹쳐서 나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너비는 뭐냐면 간격의 너비인데, 박달재라는 사람과 강정국이라는 사람 또 여러 사람 6명이 나오는데 그 너비하고 계열의 너비하고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사이의 공간하고 똑같게 나와라. 이게 100%입니다.
이 만약에 간격의 너비가 좁아지면 각각 계열의 너비는 넓어져요. 자, 제가 너비를 넓혔어요. 너비를 넓히면은요, 간격의 너비를 넓히면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열의 막대 계열의 너비는 좁아져요. 다시 볼게요. 간격의 간격이라는 너비는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의 너비잖아요. 그 너비를 좁히면 막대가 넓어져요. 그리고 얘가 너비가 넓어지면은 간격이 너비가 넓어졌으니까 막대는 얇아져야 넓어질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한된 공간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100으로 하시오. 그럼 100으로 하면 되고 50으로 하시면 50으로 하면 되는데 얘가 필기시험에 나올 때 간격의 너비가 넓어지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는 넓어진다 좁아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기 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 생활 텍스트 상자가 있고요. 삽입과 같은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상자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순간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떴어요. 옆으로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글자를 쓰면 들어가요. 단위가 명. 단위가 명. 그 다음에 얘는 굴림에 가서 보통에 가서 10포인트. 그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선색은 자동으로 보여줘야 되겠고, 글자는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이거로 하면 되겠지, 뭐. 가로, 세로, 가운데. 테두리 색깔은 어떻게 돼요? 테두리 색깔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크기도 단위가 명에 테두리 선도 검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박스의 크기는 적당선에서 여러분 조절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적당선에서 잘 나올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이제 문제지 가져오시면 돼요. 문제지. 예, 문제지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로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는 준비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 무작정 따라하기 옆에 기출 공입번은요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잘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요 정도면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예.